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NBS 조사에 이어서 오늘 갤럽 조사 나왔는데요. 전주 대비 1%포인트 국정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66%,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려서 24%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도에서는 75%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16%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33, 대구 그다음에 부울경 잘하고 있다 57, 잘못하고 있다 30 이렇게 됐습니다. 광주 전라는요 잘하고 있다 83, 잘못하고 있다 9, 대전 충청은 잘하고 있다 71, 잘못하고 있다 19. 수도권도 잘하고 있다가 대체로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경제 민생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 어제 N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7% 찍었는데요. 갤럽에서는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2월 4주차 때는 43%였고요. 그 다음에 3월 첫 주차가 46, 그리고 이번 주에 1%포인트 더 올라서 47%.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2월 4주차 때 22에서 계속 하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계속 고공행진. 오히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니까 항상 오차범위 내가 통상의 경우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경향. 그리고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내려가고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닥으로 기는. 근데 기는 것도 완전히 수평으로 기는 게 아니고 하향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 선거가 이제 8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서 조금 자만하다가 오만하면, 실수가 네. 나오지 않을까. 예.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속보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생각한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예,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쯤에서 그냥 집에 가기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현 예상 변호사님. 뭐 되던 거예요. 그 사태는 아마 돌더라고요. 아까 음. 앞에 방송했었더니 어떤 그쪽 분이 얘기하던데 네. 할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일단은 뭐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어쨌든 지난주보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1% 오른 거고 부정은 1% 떨어졌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1% 올랐고 국민의힘이 떨어졌다는 얘기 1%라도 그래도 어쨌든 추세가 약간 이제 우상향 우하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당과 대통령이야 뭐 대통령 워낙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디서나 이제 평가를 받는데 당 지지율이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그전에 막 당내 뭐 합당이 많이 분란이 많을 때는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그 약간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도 조용한 편이고 이게 빨리 이제 선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주요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 국면을 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광역 후보들 정하고 뭐 의원들 정하고 이제 선거에서 근데 이제 선거 국면에서 당이 할 일은 메인 이슈를 자꾸 던져줘야 돼요. 공약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 이런 거 있으면 이거를 대통령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당은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씩 이제 던지면 그게 대통령의 뭐 실적도 되지만 당이 뭔가 이슈를 주도해 가야 돼요. 선거 국면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당이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이슈를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얘기도 예. 선거 국면에서는 당에서 나와줘야 당이 돼. 좀 주도를 해야 된다. 당이 주도해야 정책 돼. 의제를. 정책 예. 의제를. 그래서 예. 저는 뭐 이런 거, 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다른 걸로라도 아니면 뭐 추경 이슈도 뭔가 당이 선거 국면에서 사람들한테 회자될 만한 이슈들을 자꾸 꺼내줘서 전해줘야 또 그러면 그 사실은 뭐 당이 가면은 그 다음에 광역 후보, 기초 후보 이렇게 쭉쭉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이 빨리 선거 시스템으로 바꾸고 이
이슈를 네. 조금 주도하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NBS 여론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9%,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5%. 네. 25. 물론 네. 이제 그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전주에는 28% 동률이었는데 지지난주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오늘 발표한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44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하루 차인데 왜 이렇게 큰 폭의 그 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 또는 분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이게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사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보통 1000샘플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TK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100명이 안 돼요. 실제 그 지역별로 응답자의 총합은 뭐 대략 10분의 1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96명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워낙 96명의 응답자가 지지율의 그 수치화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 이게 워낙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샘플 수가 작아서 그렇죠. 100샘플이 안 되는 와중에 몇 명만 뭐 그건 이제 랜덤 샘플링해서 돌리는 거니까 전화를 네. 몇 명만 국힘 지지로 응답하면 지지율이 팍 올라가는 그럴 수 이런 좀 있겠네요. 한계가 있어서 에헤. 만약에 TK 지역만 해서 네네. 지역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 조사를 하지 말고 예. TK 지역만 한정해서 뭐 1000샘플이든 2000샘플 하면 네.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적확한 민심 확인을 위해서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서 면접 조사를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근데 또 본의 아니게 그런 거 열심히 하는 네.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김재원 전 최고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네. 이게 라이브 켜놓고 다니니까 맞아. 예. 이게 여과 없이 이렇게 네, 전달이 다 되잖아요.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확 지지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고 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유보층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선거 때 가면 그렇다고 또 민주당을 찍을 거냐만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지하는 거랑 네. 또 다른 문제라서 그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뭐 긍정적인 좋은데. 평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까지 지지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 네. 갈등 고민하는 게 그렇군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뭐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그래도 신뢰하는 게 예. 샘플의 뭐 수도 문제도 있지만 약간 그래서 대구가 지금 고민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는 좋게 평가하는데 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